앞으로의 유행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계속 이게 될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내면은 577만 4천여 명이 백신 접종 대상인데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않고 맞지 않은 인원입니다. 30대가 141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20대와 40대도 1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10명 중에 한두 명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8에서 29세는 11%, 그리고 30에서 39세는 표와 같이 19%의 비율로 사람들이 접종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주면 참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그렇고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교수님? 앞으로 우리는 근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고 그 관점에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미국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을 좀 살펴봤더니 최대 6개월 동안 항체가 지속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유행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그냥 자연 감염되고 회복됐을 때 그 시나리오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77만 명은 너무 많아요. 더 맞을 것이다, 맞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577만 명이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겨울 유행을 주도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공동체에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확진 환자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위중증 환자 숫자라든가 혹은 치명률을 높이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77만 명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19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감염되면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뭐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보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확진이 되면은 일단 그분들 스스로가 위험해요. 그분들 스스로가 위험하고 특히 그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의 경우에 자연 감염이 되면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유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테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많은 확진 환자 숫자에 반영이 되고 또 확진 환자 숫자를 낳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하는데 발목을 잡는 역할을 또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시나리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자연 면역에 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능한 한 백신 접종을 독려해서 가장 최소한의 숫자만이라도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독려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논문은 사실 여러 가지 파장도 있을 수 있고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게서 이 감염과 관련한 양상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하는 것도 살펴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이것이 논문으로 발표는 되었는데 그렇게 좋은 논문의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연구를 할 때 모집단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몇 명 정도를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은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이 한 건데요. 코로나19 환자들로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된 사람인데 대상자들이 단지 1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네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너무 적어서 이걸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백신 접종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차라리 마스크를 잘 쓰다가 자연 감염이 되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자연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 논문에 의하면은 항체가 생기면서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오히려 그 방법을 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백신 접종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 논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논문이 무슨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이 논문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자들이 얘기하고 예.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죠. 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자연 감염이 된다고 하는 이게 뭐죠? 이게 아나키라는 거예요. 아나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아나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하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분석했다는 거죠. 하나는 아나키가 되었을 때 감염이 되어서 완치가 되면은 온전한 백신 접종을 일회 한 거는 아니지만 일부 항체가 생기는 거는 맞다. 이 논문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2차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염이 되어서 회복된 거를 1회로 보지 않아요. 1회 접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온전히 2회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된 분을 1회 접종으로 취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2회 접종만 하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아나키처럼 감염이 되었다가 나오면 그래서 백신을 접종 안 했는데도 면역을 획득하면은 백신 접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면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재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신을 온전히 접종해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데 자연 상태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항체가 생기거나 면역이 획득된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감염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거지만 자연 감염은 본인이 온전히 그 리스크를 다 안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사망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후유증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재감염의 리스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초기에 감염이 되었다가 두 번째 감염이 되었다가 세 번째 감염이 되었다가 하면은 면역이 다소 커지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한 것처럼 온전히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그룹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안 해가지고 감염이 되면은 일부는 사망하거나 일부는 위중증에 빠지거나 일부는 경증을 앓으면서 회복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감염을 주고받고 하면서 초기에는 위험이 이렇게 있다가 위험이 다소 감소가 되었다가 다시 감염자들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최대 피크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만 위험은 계속 상존하면서 결국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백신 접종을 한 분들에게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안정화로 가는 것처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도 결국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서 안정화로 갈 건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나키가 얘기한 방식으로 안정화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위험은 온전히 그분들이 다 감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논문이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나키 형태로 하더라도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네? 예.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들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연구 자체는 계속해서 동호 반복하고 있는 상식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고 외국에서도 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자연 감염된 분들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에 그 농도나 혹은 지속 기간이 과연 백신 접종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오히려 논란거리였지, 이 논문이 지금 뭐 새로운 이렇게 인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최진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그 연령대별로 백신 미접종자 분포 중에서 이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가 140만 명이고 20대가 네. 118만 명이고 40대가 110만 명이에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네. 제 이 또래들한테 좀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40대 그렇게 안심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미접종자 577만 명 중에서 진짜 위험하신 분들은 50대 이상 중에서도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50대 이상인데도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좀 억지로라도 끌고 가가지고 백신 접종을 좀 시키시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덧붙이면은 40대도 결코 안심할 나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50대 다음으로 입원율이 높은 게 40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40대 110만 명은 무슨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 반응보다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접종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저는 오히려 0세부터 17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화제로 나눴던 이 자연 감염이 되어서 항체가 생기는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령대 그 한정에서. 연령대 한정에서 왜냐 그 연령대는 국내외 여러 데이터가 말해주건데 입원을 하거나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의 1년 8개월간의 유행을 놓고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17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생활하다가 코로나19를 가볍게 앓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한 이 면역력을 가지고 생겼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전문가들이 수기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77만 명 백신 접종 대상자 577만 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꼭 백신 접종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성인들 중에 특히 좀 나이가 있는 분들 혹시라도 나는 그냥 백신 접종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고 차라리 잘 조심을 하고 지내보다가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면역 생길 것이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다 감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 본인의 직장 동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위험을 다 같이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